12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지만 다음번 입찰에 대한 우려에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1%대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 단기 국채 입찰 호조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프랑스는 1% 하락했고 독일 지수는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을 망라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7,8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국가 자산이 7,779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유럽 재정 위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120%나 오르면서 올해의 스타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8,400원에서 올해 1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내년 금융시장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까요? 오늘 국내 시장은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유럽 재정 위기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어떨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 장기 국채 입찰에 대한 우려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상대지수가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 사흘 연속 하락했지만 이론상 배당락 지수가 1817선이었던 걸 감안하면 종가 1825포인트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만이 순매도로 대응했고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 덕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5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49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외환 시장은 변형적인 연말 장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1,156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확인을 해보죠.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에서는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일본 증시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본은 0.2% 약 보합권의 장을 마쳤고 중국 증시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 장 막판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도 0.4% 하락하면서 약 보합권에 장을 마쳤네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다 할 지표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 이탈리아 국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미대장 청송촌룸 신창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2011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아이고, 한 해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하고요. 일단 참 원래 장은 안 열린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같아서 원래 장을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운데 또 내년에도 장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무겁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단 장이 열리니까 한번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배당락을 포함하면은 주가는 플러스지만 배당락을 생각지 않으면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800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800을 하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자체가 일단 1,800을 하방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5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빠집니다. 예, 5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고 거기다가 10일 이평이 오늘부터 이제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 이제 20일 이평도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이제 하방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일, 10일, 20일 이평 자체가 모두 하방 이탈한다. 결론은 이평 자체가 하방 이탈한다는 것은 주가가 일단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이 피봇으로 봐서는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보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1700 초반 지수까지는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2파인 1700 한 50, 62포인트까지는 주가는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타 릴레라고 떠드던 분들이 지금 전부 3타 릴레는 입은 쑥 들어가버리고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주대 없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700 한 72천 원까지는 주가는 하락할 걸로 일단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데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관건인데 오늘 장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00에서 일단 지지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예상있는 지수가 1800포인트 지수니까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장 자체가 추후에 약해질 것인가 어떨 것인가 제가 볼 때 추후에는 특별한 당분간 신년 초에도 특별한 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골드 나야 될 자리에서 골드 안 나고 주가가 이제 데드 크로스 나는데 골드 날 자리가 골드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이제 파라볼릭하 오실레이터를 계속 팔아야 했는데 요즘 아침에 파라볼릭 오실레이터가 바로 이 하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방 가봤는데 오늘 장 자체를 여러분 보시고 파라볼릭 오실레이터가 막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면 되는데 만약에 파라볼릭 오실레이터가 이제 막 상승적으로 소위 말해서 밑에 이제 붉어지면 오늘 장 자체가 또 단기 또 반등을 칠 수 있습니다. 예, 반등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격 매도에 따라가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지금쯤은 일단 서서히 매수를 노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가 1800을 오락가락 한다면 단기 매수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수라도 분할 매수해야지 공격적 매수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수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밝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금 교양이 거의 없는 수준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고객 예탁금 지금 12월 26일자인데요.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12월 29일이면 이게 3일 전 근데 이미 18조가 깨졌을 겁니다. 18조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상해 증시가 종가에 이제 상해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 정부 개입으로 이제 플러스를 냈지만 상해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장중 저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장중 갱신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모양이 이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장중 저점 갱신하는 모양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해 증시의 장중 저점 갱신 모양이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VR이 50을 넘는데도 주가가 신저가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심리적 지표가 상승을 해도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이제 센티브에서 제일 먼저 했죠. 국외증권 방송에서 중국 증시의 안정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안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온 방송에서 다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증시가 일단은 안정을 확실히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십자형 별령으로 이제 검은 별령이죠. 검은 별령에서 음봉을 이렇게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VR이 이제 100에서 걸렸습니다. 100에 걸렸다면 가장 이제 변곡점이 심각한 변곡점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12,000원과 지금의 12,000원 이게 이제 문제다.
과거에 12,000원 실적이 반등되는 12,000원이지만 지금 12,000원 미국 증시의 12,000원 항시 부실한 12,000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단기 상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 증시만 조금 광문하는 그런 모양이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다 약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찍었는데 지금 유럽에 이제 휘청거리면서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로 돌변함으로써 미국 증시가 안정을 취하지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게 버블입니다. 버블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의 모든 관건이 사실 선물입니다. 이제 선물에 보면서 부락부락하거든요. 지금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지수에 이제 거의 이제 선물이 지금 235에서 242까지 여기 블럭에서 계속 이제 넣는데 이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35는 일단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1조 5천억에서 2조를 두고 이제 경쟁을 이제 큰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데 지금 상태는 비긴 상태예요. 계속 비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지금 가기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지금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어제 이제 배당락이라도 실제로 보면 이제 블루칩들은 반등을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주식은 반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은 지금 하방이고요. 외국인들은 1조 6천억 지금 하방이고 나머지 우리 국내 기관들은 상방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제 빠짐으로써 기관들은 버티는데 어제 개인들은 3천억 정도 또 손절매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물에 목숨 거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항시 지금은 돋보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12월 이제 선물 마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상해종합증시 안정 그리고 선물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번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 참 특이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11월 10월 이때 이제 상승과 11월 상승과 12월 상승 이 장세를 보면요. 10월 상세는 10월 때는 우리 개인들이 돈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과 12월은 돈을 못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2월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2월은 삼성전자만 뜨는 장세를 보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뜨고 우리 가까워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일목균형표의 선행구름의 이제 형방인데요. 이제 이때 주가가 상승할 때 선행구름이 붉었단 말이에요. 붉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근데 그때 그 반면에 이때 상승 때는 선행구름이 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구름이 검으면은 등락률이 안 좋거든요. 등락률이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은 10포인트 상승해도 상승 종목이 많아요. 우리 개인들은 먹는데 상승 종목이 일본 균형표에 검은 구름이 있으면은 상승할 때 이제 그 상승 종목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형주만 몇몇 상승해버리고 안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돈 먹기 힘드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12년 이제 상반기 초반장에도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특집으로 이제 우리 서울경기 TV하고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 특집으로 2012년의 상반기 장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녹화가 들어갈 건데요. 제가 그것으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장 주식 은근함 하지 마라. 2012년 어둡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중에 있는데 일단 주식 자체는요 심상치 않습니다. 뭐 오늘 장 자체는 그렇지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0한 10포인트 전후에서는 브레이크 들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겁내지 마라. 오늘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만약에 1800에서 지지 보이면서 오실레이터나 MACD가 양문을 그린다. 그리고 파라볼릭이 양선을 그린다면 저점 매수가 분명히 유용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투매에 절대 불참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800 초반이 지지가 된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 매수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 그럼 그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들고 가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장 자체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 사지 않으면 첫 번째 여러분이 에너지 4인방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 4인방 우리가 이제 알고 모르고 사이에서 우리가 그 한국전력이 14%의 전기 요금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산업전기 요금을 우리 가정요금은 많이 안 올렸는데 산업전기 요금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듣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 살려면은 에너지 4인방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너지 4인방이 첫 번째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하라고 해놓고 이때 이제 24,000대에 매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10% 정도 수익밖에 안 났어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너지 4인방이 한국전력.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죠. 이 두산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30% 상승했어요. 예,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4인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주가가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4인방이 이제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무려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거의 6만 원대 추천했는데요. 이 종목은 추천하고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너지 4인방은 계속 갑니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저점 있는 종목을 사고 이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저점 종목 사시려면 사시고요. 그 나머지 종목은 에너지 4인방 이 종목에 이제 집중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이제 에너지 4인방.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에너지 4인방이란 말 자체가 우리 센테레비에서 이제 정성촌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 4인방 이 주식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과 지덕체가 있는 분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장비 부품 4인방을 또 이야기했죠. 장비 부품 4인방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선도주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LS 산전이죠. LS 산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계속 상승해가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LS 산전,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이렇게 이제 제가 에너지 4인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지금 그 장비 부품 4인방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셔야 됐냐면, 이 종목들이 유일하게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한테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이런 그 시가총액 상목 종목 못 살 바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삼성전자를 사라해도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안 사더라고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양 있는 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겠나 생각해 볼 때 이제 좀 저렴한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 4인방 그리고 장비 부품 4인방 그리고 이제 뭐 더 나빠질 수 없는 가장 나쁜 실적이 가장 나쁘고 업종이 안 좋은데 이제 서서히 치킨의 이제 법칙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거 삼성 SDI하고 LG 디스플레이 이 이제 이래가 10개 종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디스플레이 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포인트에 맞추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송님은 왜 이래 무거운 주식만 추천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코스닥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완전 국소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텍 ICDC 이 종목도 고점에 비해서 전부 부정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반도체는 여러분 가서 모두 꽝꽝꽝 다 큽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추세가 좀 살아있고요. CJ ENA 완전 박살 나버렸어요. 반절 났습니다. 자 네오에즈 게임 말할 거 없죠. 자 SK 브로드밴드 말할 거 없습니다. 뻥철수 연구소 고점에서 지금 여러분 3만원 빠졌어요. 다음 말할 거 없죠. 폭락했어요. SFA 지금 보시면 포스코 메디포스트 빼놓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부 다 꺾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은 뭐냐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뭐 더 쳐볼까요? 코스닥 20개 종목 전백스 보세요. 이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OCI ITC, 그 다음에 시젠, 덕산 하이메탈, 성우 하이텍, 차바이오엔, SM, 파라다이스, 원익 IPS. 여기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 원익 IPS하고 두 종목밖에 안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 죽었다는 사실은 코스닥주를 당분간 쳐다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62대평, 122대평 깨가지고 그게 어느 천년에 올라오겠습니다. 자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청송님 내가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 이 종목 반등하면 팔고 삼성전자 이거 사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는 코스닥주 반등할 때 삼성전자는 짱구 같은 손 못 가는 거 발목
묶어놨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도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우량주도 많이 빠졌으니까 우량주로 갈아타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주식은 당분간 여러분이 안 쳐다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 말하는 신용 많은 종목을 배제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 예탁금이 보통 그 신용이 5분의 1이 넘으면요. 고객 예탁금의 신용이 5분의 1이 넘으면 그때부터 신용 갖고 있는 주식이 외국인이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신용이 지금 4조 5천이면 5배 같으면요. 얼마입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이 보통 400 해도 이거 19조, 고객 예탁금이 19조가 넘어야 커버가 되는데 18조란 말이에요. 18조. 18조인데 지금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전국 시청자 여러분, 신용 좀 하지 마소. 신용하지 마세요. 진짜 신용이 이거요. 신용하는 사람은 이거 매국노입니다. 신용하지 마세요. 신용 다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내년에 총선이고 국회의원인데 공매도하고 신용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 있으면 무조건 저는 발벗고 지금 자원봉사할 생각입니다. 공매도 이거 문제예요. 공매도하고 신용 이거 없애야 됩니다. 신용이 없어야 공정한 게임이지 증권시장 신용 이거 굉장히 문제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용하고 신용을 부디 좀 자제해라. 신용을 맞이하니까 그 신용 많은 종목을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신용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혹시 국회의원 있으면 여러분 쉽게 당선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매도 반대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증권 공매도를 꼭 좀 반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식 여러분 매도 이게 뭡니까? 물론 장 자체가 지금 흑산병에 있습니다. 흑산병 이렇게 있는데 오늘 장 자체에 빠지면 저점 분할 매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2011년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청송촌놈 잔소리 넣는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2012년 조국이 내게 아무게 해준 게 없어도 우리는 조국의 주식을 쥐고 저 높은 백두산을 향해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연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오늘 저점 매수가 유효한 타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해도 좋을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연결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종목 추천 없이 지난번 추천하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AS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전에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인포피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또 어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연말쯤에 도달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좀 중대형주 위주로는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못 얻는 반면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테마 종목군이 상승세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테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절충 정도의 흐름을 찾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한데요.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갱신을 하고 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어제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진행을 했고 종가에는 한 8%, 9% 정도 상승세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닥을 탈출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해운주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탈출의 조짐이 약간씩 보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을 하게 된다면 역시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치로 세운 13,000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주가의 진행이 좋다면은 눌림목 시에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인포피아와 한진해운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고 아무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우리산업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번 네. 드리고요. 예, 우리산업 한번 볼 텐데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매수가를 제시해드린 매수가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좀 종목이 좀 갭상승하면서 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좀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갭상승한 상태에서 뭐 매수가까지 좀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편입이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편입이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지금 동시 효과를 보면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추경 매수보다는 말씀드린 그러한 가격대에 온다면 그때 좀 편입을 할 것을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길게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디에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네. 전기차 관련,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내년에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 제가 미리 한번 들어보니까 인포피아더라고요. 앞서 최병권 전문위원도 추천하셨는데 어제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방금 전에 추천을 말씀드렸었나요? 전 시간에요. 그랬나요? 네. 그런가요? 저도 이제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어제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전에 이제 지난주 한 일주일 전쯤에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도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뭐 거래량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 즉 이제 자신이 혈액을 이용해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 부분과 이제 뭐 바이오 센서라든가 뭐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연간 그 혈당 측정기 시장 같은 경우 연간 10조 원 규모로 지금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2015년도까지 해서 매년 한 14% 정도까지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동사 같은 경우 상당한 또 제품의 우수한 품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점유율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SFDA 인증 획득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에도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장의 확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 그런 테마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러한 그 휴대용 진단 기기를 활용한 그런 유효 헬스케어 사업 이쪽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그 부분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2011년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47%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일봉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되지만 월봉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장기간 거의 한 3년 동안의 어떤 박스의 모습을 그려주다가 이번에 그 박스의 상단 부위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더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강하게 시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좀 갭상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서 종가 이렇게 사이에서 매수가 편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종가 이하에서 뭐 22,500원에서 종가 이하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 21선이 위치해 있는 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근 전문위원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용 내놓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훈 대리님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특별한 호황제가 없는 가운데 소폭의 조정세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현재 특별한 호재와 악재가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향후에 나타날 지금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경계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증시에 대한 좀 불안론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증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1분기 최근에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 만기가 좀 밀집해 있고 또한 국제 신평사들의 유로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과 또한 배당주를 포함한 프로그램 매물 추세 가능성 등이 현재 리스크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제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월 증시에 대한 불안론과 또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교차하면서 최근에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금일도 역시 혼조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미증시는 좀 어느 정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연말 랠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는 좀 이어지다가 이제 좀 연말 랠리가 좀 실종이 되면서 지금 현재 불안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불안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내년 이제 초를 대비한 어느 정도 내년 초에 이제 좀 확실성을 좀 가지고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은 시점이지 않은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국내 증시 배당락임을 감안하더라도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 쪽은 매도로 대응했고 또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순매수 대응했는데 과연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부터 해보죠. 네, 일단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샀던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포스코,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호남석유, LG디스플레이, KTNG, LG전자, GS건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업종 내 대장주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철강은 포스코, 그리고 IT 같은 게 삼성전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게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2일 연속 동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상위 종목으로 집계가 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은 보시라고 좀 한번 덧붙여보고 싶고요.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 같은 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혼합소유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 동반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쪽에서
쪽에서 조금 그 주가 조정이 좀 조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지금 이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올스톱이 됐다는 됐다고 그런 뉴스가 이제 저녁에 나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좀 죄송합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조금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다음은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KTNG, S-오일, KT,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K텔레콤, LG화학,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GS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상반된 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본다면은 일단은 그 정유주 그리고 통신주에 대한 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KT 같은 경우에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현재 매도로 좀 전환한 부분을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3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S-오일인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GS 같은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GS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16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싸 보일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매도세가 다시 그 진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좀 네.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박스권을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 좀 20만 원을 좀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가격권에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덧붙여보고 싶고요. 자, 다음 코스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매수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은 안철수 연구소, 셀트리온, 보령 메디앙스, 큐로컴, 유진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셀트리온, 한글과 컴퓨터, 원익 IPS,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연구소,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 대선 관련 테마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29억 그리고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수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유진테크는 조금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에서 지금 이제 4% 이상 외국인들이 보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그 상위 종목에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들어가는 그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기존에 있는 그 OCI 머티리얼즈와 조금은 비슷한 회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게 원익 IPS와 조금 자회사 성격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 원익 IPS의 어떤 수혜를 받을지가 향후에 주가 향방을 좀 결정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좀 랭크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좀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그 스마트폰 같은 게 하드웨어 그 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그 수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략 후강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도 계셨고 아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도 계셨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저 네. 같은 경우 그 좀 답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야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을 이용했던 윈도우 드레싱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나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그 부분은 조금은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쪽 의견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하락 출발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180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더라도 조금 다행이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외국인 쪽의 선물과 프로그램 쪽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이 좀 부담이 됐었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베이스가 조금은 꺾이면서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베이스 꺾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그 선물 쪽에서 강한 어떤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베이시스를 동반한 프로그램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프로그램 쪽을 아무래도 본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면은 어떤 전략 후각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네. 아니라 조금 프로그램 그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안 좋게 이해하시는 분들처럼 조금 그 전략 후약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시스와 그리고 프로그램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선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증권하고 개인 쪽에서 자꾸 어떤 포지션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장중 내 어떤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추세를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밴드를 1780에서 1930이었는데 1890에서 1780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80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그 코스피 수급에서도 매매동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과 영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뭐 선물 그 어떤 가격 차이의 베이시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굳이 뭐 시장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1780포인트까지 열어보시고 내년 쪽에 한번 좀 기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들을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어저께 조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6개월 90억 유로 정도는 6개월 만기 단기 국채를 발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발행금리도 3.25%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꺾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6개월짜리 단기 같은 경우는 조금 호조를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 예정이 되는 3년물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시장에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 같은 경우 조금 아무래도 그 말 그대로 단기 국채이기 때문에 어떤 만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황금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 장기 국채를 매입했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도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당연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시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20에서 돈을 풀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탈리아 국채 매입으로 들어간지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상당히 좀 많이 풀었습니다.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돈을 좀 많이 풀었는데 지금 이제 23일까지 그 대출한 총액이 8,790억 유로 정도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그 한 원화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한 1,0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현재 시장에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는데 이 부분이 왜 지금 현재 시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면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돈이 많이 풀린 상황 속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더 안 좋다는 부분을 현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 돈이 풀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출은행 같은 경우 이 돈이 그 좀 원활하게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원활하게 회수가 안 될 가능성, 즉 삼각 채권이 될 가능성이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시비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된 것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만큼 현재 유로존 내의 어떤 유동성, 즉 자금에 대한 어떤 동향이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그 경기 지표 호전으로 해서 잠시 있어졌던 유럽의 악재가 다시 한번 상기가 됐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단 유럽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 뉴스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좀 컨디션 시장 따라 좀 저도 컨디션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몸이 좀 메이는데 네. 일단 조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와이손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 IHQ는 조금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왈리와 그리고 DIC라는 종목을 좀 새로 좀 편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지만은 유일하게 지금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 흐름이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넘어서 어떤 그 포지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HQ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IHQ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뿌리 깊은 나무로 인해서 3분기 때 그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뿌리 깊은 나무 어떤 흥행 성공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 다섯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들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 DIC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그 현대 기아차의 납품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DIC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을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리사라는 자동차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에서 그 내수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네. 어떤 해외에서 해외 즉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최근에 하락폭이 있었긴 하더라도 조금 중국에 대한 수혜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와서 투신의 매수가 한 6일 연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좀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어제부터 조금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에 왈리와 DIC가 새롭게 또 편입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또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항상 목요일 같은 경우 단기 네.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그 제가 갖고 나온 그 단기 종목이 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네. 오늘은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림, 농수산 홈쇼핑, 육성, 그린바이텍 같은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GS, SK 같이 조금 지주회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조금 스몰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보다는 차트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1차적으로 한 1,500원 정도 가격 부근에서 이렇게 1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500원 전후로 해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게 이렇게 눌림목을 탈출하는 그런 반등과 그리고 동반적으로 거래는 이렇게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눌림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쪽에서도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좋던데 요 종목이 좀 수급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 수급을 본다면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투신의 어떤 수급도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은 2,670원에서 2,720원 정도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가격 이상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로 그 2,720원에서 한 2,720원 전에서 그래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2,62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6% 정도 잡았습니다. 2,850원에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빨리 나아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굿모닝 대방예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1월 2일 오전 7시 59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